네, 안녕하세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제 새로운 취업의 문에 들이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 저는 지금 네 가지 준비했어요. 중개법인 빌딩 매매 시장의 시스템, 그리고 급여, 그리고 하는 일, 그리고 이 일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준비해봤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스템은 정말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 시스템입니다. 이게 직원 시절일 때는 어느 정도 용돈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돈벌이를 받으면서 업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일정 계약 개수를 채우면 팀장으로 이제 승진이 되는데, 그때까지가 좀 보통 한 1년 반에서 3년 정도. 그래서 처음엔 가면 뭐 아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뭐 계약을 해서 뭐 아시는 분이 소개해주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완전 맨땅에 헤딩입니다. 처음 시작했었을 땐 이제 매도 베이스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물건 판대, 그러면 그 물건을 이 회사 시스템에 등록해서 이제 매수자분들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매물 작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진행할 거고, 이제 일정량 이상을 채우면 이제 손님분들도 좀 이제 생기겠고, 아는 것들도 좀 많아지고 소개해 주시고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제 뭐 매수 고객분들이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할 텐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매도 베이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처음 시스템이 처음에 오면 이게 텔레마케팅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우선 전화부터 시키거든요. 그러면 전화해서 뭐 입 좀 터야 되고, 그냥 어떤 사람을 말해서 막 버벅거리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능수능란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향적이신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어려우실 수 있다. 뭐 시스템은 뭐 대략적으로 그런 건데, 그런 시스템이요. 저희 같은 이제 좀 매도 베이스이신 분들이 이제 회사 시스템에 뭐 매물을 등록해 놓으면 그걸 이제 매수 브리핑 하시는 담당 팀장님들이 계세요. 여러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건물이 뭐 손님분한테 원하는 그거다, 그러면 이 몇 개 추려가지고 브리핑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계약까지 성사시켜서, 이 매수 팀장님은 매수 계약, 저는 매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뭐 별거 없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거나 막 작업하면 안 되고, 팔릴 만한 매물을 작업해야 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전월세 가면 뭐 한 달에 뭐 열 몇 개씩, 20몇 개씩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약이 저는 8개월 정도 만에 나왔고, 그때까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야, 이 일 내가 해도 되는 거 맞나? 퇴사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 듭니다. 그래도 저는 뭐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배자라는 느낌으로 1년, 2년까지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급여는 그냥 용돈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연연해 하면 돈 못 벌, 연연해 하면 퇴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 회사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 원 초반 정도부터 해서 좀 진급하면 할수록 인센 비율이 높아지고 50만 원 막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100만 원 초반 받고, 계약을 만약 썼다 그러면 5%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과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100만 원 못 받아요. 몇십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뭐 거기서 인센티브 한 10% 정도 받고, 그리고 차장 되면 더 떨어지고, 거기서 근데 인센티브 비율이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차장 됐었을 때 계약을 쓰면 확실히 좀 들어오는 게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리 정도의 계약을 쓰면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다단계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도 어느 정도 생각해요. 뭐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서 사람들을 키워야 그 사람이 어엿한 팀장이 되는 건데, 이 노하우는 내가 맨땅에 헤딩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열정페이로 좀 지불을 한다고 이게 자기 합리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퇴사를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금액을 받으면 일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요. 뭐 당장 서울에서 월세만 최소 낮은 금액이 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할 텐데 반 그걸로 내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집이 좀 잘 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체에서 돈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돈을 뭐 한 3천만 원 정도 모아두시고 입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회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가 꽤 많아요. 뭐 누구 결혼한다, 뭐 아니면 좀 누구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회식도 얻어 먹으면 한 번씩은 사야 된다든지. 근데 이제 이 생활비가 뭐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했었을 때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돈을 조금 어느 정도 모아두시거나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시작하는 거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빌딩 매매하면 억대 연봉 이런 걸 꿈꾸고 오시는데, 그건 이제 팀장 돼서 계약을 잘 썼을 때의 기준이에요. 팀장은 이제 한 7대3 정도 비율로 진행 수수료를 받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만 잘 쓰면 이제 돈 열심히 잘 벌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들어오는데 사실 쉽진 않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는 일은 아까 뭐 시스템 설명드리면서 잠깐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는 게 없으면 내 모든 건물들을 다 있는 상태에서 이건 뭐가 좋고 저건 뭐가 좋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잖아요, 손님분들께. 그러면 그 손님분들도 보통 이제 건물을 사신다고 하시면 상위 1%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매도 베이스로 일을 배워요. 그래서 이 건물은 뭐다, 이 건물은 뭐가 좋고 왜 사야 되고 왜 팔고 이 장점이 뭐다 해서 이 키포인트를 잡는 연습들을 하실 거예요. 네, 어찌됐건 그 건물이 의뢰가 왔든 뭐 했든 하면 팔아야 되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물들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보는 눈이 좀 생겨요. 아, 이 건물 작업하면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그리고 이 건물이 싸다 비싸다, 용적률을 이득 봤다 안 봤다 등등 보는 눈이 커져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되면 매수 뭐 어느 정도 계약을 좀 쓰고 매수 고객분들도 좀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랑 매도를 같이 해서 매도를 좀 많이 키워놓고 매수는 차차차 또 다시 키워나가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매도 작업을 할 때 이제 소유주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 소유주분이랑 연락할 때 이런 뭐 방법 같은 것은 보시면 배우겠지만 현타가 좀 느낄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오셔야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사람들이 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매물들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매물이 좋은 게 없으면 안 팔릴 거고, 안 팔리면 돈이 안 벌리고, 그래서 보통은 다 퇴사합니다. 이런 고민 같은 걸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계속 지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의 간섭 없이도 혼자 일하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가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나 자기 주도적이신 분들, 왜냐면 사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들은 그 정도 텐션으로 일을 하면 다 느껴져요. 그러면 매수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브리핑을 잘 안 나가게 돼요. 그럼 얘가 일을 잘 한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보통 저희가 전화를 하면서 다 작업 일지를 쓰거든요. 그럼 그 작업 일지에 다 묻어놔요. 아, 이 사람이 어디까지 체크했고 이 사람의 브리핑은 안전하니까 나가면 되겠다. 왜냐면 그게 브리핑을 나갔었을 때 이게 잘못된 브리핑이거나 아니면 뭐 체크가 안 됐는데 이게 회신이 느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매수분들도 감도가 좀 떨어지게, 그럼 매수 팀장님들도 얘 거 브리핑 나가면 계약을 못 쓰겠네, 그럼 얘 거 브리핑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대요. 아직 저는 뭐 브리핑을 막 열심히 할 단계는 아니어서 이게 전에 들으면서 제가 매도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적이신 분들, 자기 주도적이신 분들, 그리고 조금 둥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제 생계에 많이 쪼들리시는 분들이 간절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접니다. 제가 좀 생계가 내가 이거, 저는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했다. 나 2년 내로 쇼부 본다. 2년 내로 내가 잘 못하는 편이라고 하면 난 깔끔히 털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나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 사실 이제 전월세 상가는 크게 생각 안 했어. 그래서 뭐 지금까지 여차저차 잘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제 많이 쉬시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께 이 빌딩 중개법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 건데, 이제 중개법인 억대 연봉을 꿈꾸는 뭐 도전적인 사람은 열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많이들 홍보하지만, 이게 정말 독하지 않으면 이 중개업은 정말 치열해요. 내가 좀 양 같은 스타일이다,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밑바닥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실망하실 거예요. 이거는 좀 기회 되면 차차 좀 풀어보도록 하고,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성취 욕구가 좀 강해야 된다거나, 내가 진짜 멋 같아서 뭐 한다 막 이러신 좀 도끼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양이신 분들 오면 막 너무 좋은데 그런 도끼 있어야 될 부분들을 못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고, 매도자분들도 컨디션이 엄청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말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 전화하면 이제 때려 박히는 게 이제 욕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좀 촬영해 봤고요. 많은 부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궁금할 만한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